현재 한국은 마치 열대기후 지방에 존재하는 우기처럼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으며 호우주의보는 물론이고 지방 곳곳에 홍수가 나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들고 나오며 수출 규제까지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익신문으로 유명한 산케이신문은 현재 한국이 집중호우로 시달리고 있는 장면을 보도하면서도 한국의 서울에도 최근 호우주의보로 인해서 도로 통제나 기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느닷없이 일본은 한국의 서울을 홍수로부터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한국의 홍수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댐 중에 하나는 초대형 댐인 소양강댐인데, 이것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얻어 진행된 공사로서 사실상 일본이 지어준 댐이나 다름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양강댐이 지어진 것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1965년에 한국에 지불된 배상금을 이야기하면서 소양강댐은 당시 일본에서 제공된 금액으로 기획된 한국의 국가 주요 프로젝트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일제강점기 등 한국의 배상 청구권 명목으로 제공된 국가 배상금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서울은 홍수로부터 오랜 기간 지켜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또한 이것을 최근과의 이슈와도 결부짓고 있는데요. 거금을 받은 한국이 적반하장으로 수출규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64년 박정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외교관계로 수립하는 동시에 한일 청구권 협상을 하고 차관을 포함해서 8억 달러를 받으며 국교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한국은 국가를 대상으로만 협상했고 일본은 개인까지 포함되었다면서 억지 주장을 하며, 이는 결국 강제징용 판결까지 영향을 끼쳐 수출규제로 연결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을 당시에 받은 8억 달러의 거금을 활용해 소양강댐을 건설해 서울의 홍수를 오랜 기간 지켜줬는데, 적반하장으로 이제는 수출 규제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며 한국은 국제관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식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얻은 자금으로 국가의 각종 인프라 등 훌륭한 경제건설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들을 풍요롭게 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수출 규제 소송 등 국가 간의 험한 일은 거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일본으로부터 한두 번 이뤄진 게 아닌 황당한 궤변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을 산업화시킨 것의 1등 공신은 일본이라고 강조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등장시킨 이야기 중 하나는 한일합방 이후에 한국 경제성장률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한일합방 이후에 평균적으로 5% 내외의 견실한 성장을 보여왔다는 점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광공업 분야에서는 특히나 1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매년 보여왔고, 한국의 사업 인프라가 일본으로 인해서 발달해왔고 일본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 한국은 극도의 궁핍을 경험하고 있었고 조선인들의 인구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었다면서 이것을 구제해준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이었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서양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인 지난 평창올림픽 때 NBC 방송에 출연한 조슈아 쿠퍼 라모는 망언으로 한국인을 공분케 했는데요. 그는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지만 모든 한국인은 발전 과정에서 일본이 문화, 기술,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델이 됐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언급해서 평창올림픽 때 즉시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서양의 이러한 논리를 많이 퍼뜨린 것입니다. 항상 일본에서 이러한 논리로 한국을 바라보다 보니 서울의 홍수도 일본이 지켜줬다는 궤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 일본이 한국의 인프라를 지은 것이 한국을 위한 인프라였다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한국의 철도를 놔줬다는 것으로, 이는 한국 근대화에 지대하게 공헌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된 일본인의 베스트 댓글도 댐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기본적인 인프라, 그리고 교육 시스템 하나부터 열까지 기본적인 부분은 일본이 만들어 가르쳐왔다. 서양 착취로 대표되는 식민지 지배와는 전혀 성격 내용이 다르다. 교육에서도 진실을 왜곡하고 그 반대를 심어 은혜를 원수로 돌려주는 상징적 존재가 아닐 수 없다면서 한국은 적반하장 국가라는 논리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희생으로 건설된 일제의 철도는 철저하게 일본의 이익만을 위해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년만 짧게 운용 후에 한국에서 철수했다면 몰라도 수십 년을 운용하면서 이미 모든 비용 이상을 회수했습니다. 일제는 일본 군사의 이동수단은 물론이고 거의 무상으로 수탈해간 한국의 각종 식량들과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한 각종 공업과 관련된 물자를 철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동하기 위해 한국에 철도를 놓은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식민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일본 본토의 이익 극대화, 제국주의를 위한 병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함이었습니다. 일제가 한국의 경제적인 틀을 놓아줬다면 조선인들이 풍족해져야 하지만 실제로 백성 궁핍은 더해갔으며 각종 차별을 비롯해서 엄청난 수탈, 강제징용까지 조선의 독립 필요성은 높아져만 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조선은 유린당했던 것에 가까운 곳이 이것을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이렇게 일본에서 해묵은 일제강점 시대 이야기를 또 꺼내면서 한국에 도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 현재 종합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각종 책임을 지우자는 분위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공영방송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NHK는 느닷없이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이 한국 관련됐다며 부정적인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으며, 한 일본 뉴스는 한국과 중국에서 10만여 명의 여행객이 곧 들이닥치기 때문에 코로나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일본 여행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아직 여행객 방문이 허가나지도 않았고, 결정적으로 일본은 도쿄는 물론이고 일본 전역이 코로나가 폭발한 상황이라 매우 꺼려지는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본격적으로 여행 갈 수 있는 시점은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가 거의 완전하게 잦아든 다음이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율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든 강제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근 BBC는 한국의 최신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에서 감염자나 무감염자나 비슷한 양의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한국의 최신 연구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에 따라 무증상자도 감염 방지에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의 매체는 한국에서는 강제로 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자율적인 일본에 비해서 코로나 검사에 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PCR 검사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감염자와 같이 있었다고 마구잡이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전수검사하는 것이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일본의 의사협회에서는 일본 정부에 PCR 검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연구한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무증상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반드시 PCR을 해야 한다며 현재 폭발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일본 전역을 위해서 검사를 늘리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미 4월부터 한국처럼 검사를 해야 한다, 일본이 할 수 없다면 한국의 도움을 고개를 숙여서라도 전격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다행히 한국은 가까우며 한국의 기술은 매우 앞서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PCR 검사는 강제적이고 일각에서는 심지어 공산주의로 물들어간다고 보도합니다. 그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뉴스만 나오면 안 좋은 이유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은 역시 아베 정권의 무능함이 한국으로 책임을 돌리려는 움직임인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은 한국에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며 제2의 IMF 외환위기가 한국에 다가오고 있다면서도 과거 98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한국에도 일어났고 국가부도 위기가 처한 극한의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일본의 고개를 숙여 차관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일본이 금융제재를 실시하면 제2의 IMF 사태가 일어날 게 불보듯 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무토 전 일본 대사입니다. 그는 한국이 금융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반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며 현재 대표적인 반한 인사로서 일본의 각종 방송에 줄기차게 초대받으며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혐한 서적을 펴내서 돈을 버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은 곧 일본이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보복으로 인한 수출 규제가 진행되었고 여러가지 정황상 일본이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 WTO 소송에서도 계속 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패색이 짙은 것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에 비가 많이 내리자 그조차도 한국을 비판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연 양국이 코로나 이후에 본격 힘이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본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C19는 별거 아니니까 마스크를 벗고 오밀조밀 모여서 축제를 즐기자 라는 페스티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다들 마스크를 벗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8월 1일에 시작한 1회 페스티벌이 지난 8일 주말에도 2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본인들이네요. 찬성과 반대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냥 두는 아베 정부도 이상하고요. 국민주권당의 히라스카 마사유키는 C19는 그냥 감기일 뿐이다. 일본인들에게는 팩터 X가 있기 때문에 C19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는 면역력이 이미 생겼다.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C19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걱정하는 것이 더 병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는 마스크, 거리두기, 산밀 피하기, 자숙하며 조심하기가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즐기기 위해 우리는 축제를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8월 1일에 클러스트 페스티벌을 도쿄 시부야에서 제1회로 열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는 일본인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다들 마스크를 벗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축제 현장을 두고 당연히 찬반 논쟁이 심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일본인들도 많았습니다. 히라시의 어제 공지를 보고 몇 년 만에 젊은이들처럼 야외 페스티벌을 즐겼다. 온라인에서는 맛볼 수 없는 실제 공기를 마시면서 동지들이 현실에 이렇게 많구나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합니다. 오늘 라이브 최고였다. 나는 지방에 있어서 갈 수 없는 것이 심히 유감입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였어요. 라이브가 최고입니다. 지난 도지사 선거에도 나온 히라시 실물은 미남이고 달콤한 목소리의 소유자이다. 앞으로 많이 참가해달라. 그렇지만 처음 열린 페스티벌을 보고 경악하는 일본인들도 많이 있었고, 이에 대해 히라스카 마사유키의 트위터에 몰려가서 직접적인 비난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사살당할 수도 있다. 이것은 테러이다. 주위에 폐를 끼치는 짜증나는 인간들이다. 브라질에는 임산부의 태아에게 전파되어 불행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이런 감기가 있나? 퍼뜨리고 다니는 짓 좀 그만둬라. 너희처럼 어느 미국인이 죽으면서 나는 C19가 위험한 줄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을 했다. 지금 일본은 C19 최종 판정자가 5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매일 1000여 명의 신규 판정자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도 1061명에 달할 정도이며 도쿄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아베는 긴급 사태가 아니라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계속해도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일본의 낮은 사망률에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다. 어릴 때에 맞은 예방접종 때문이다. 청결과 배려의 민도 때문이다. 팩터 X가 있다. 등으로 허위사실을 선동하기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주권당의 페스티벌 개최 이후에도 공감하는 일본인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1회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었고, 지난 8일에도 또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8일에 열린 페스티벌은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는데 댓글에서도 반대 논쟁이 붙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C19 때문에 그만 살게 될 것이다. 명복을 빈다. 너희들은 병원 가지 말아라. 감기인데 혼자 나을 수 있잖아.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뭐냐? 공부를 해야 한다. 의무 교육은 반드시 받자. 이런 미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미 소문이 난 페스티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철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다. 오늘도 일을 마치고 축제에 참석했다. 마스크를 벗고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좋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행복했다. 오늘 페스티벌 분위기가 짱이었다. 이렇게 일본인들의 페스티벌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다 보니 페스티벌 분위기가 화끈하다고 히라스카는 트위터에 마음껏 자랑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축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부야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다.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고 조밀하게 모여 있었다. 이런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것도 놀랍지만 수많은 일본인들이 지지하고 몰려들어 마스크를 벗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니 더 놀랍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모들이기에 어린 자녀들까지 마스크를 벗게 하고 뛰어놀게 하는지도 놀랍고요. 일본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데 이 무슨 황당무계한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